안녕하세요. 마이닥터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의 주제는 변비, 속 시원한 탈출 방법입니다.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,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근데 또 변비하면 사실은 딱 변비 탈출법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광고 때문인지 변비 약이거든요. 변비약, 그쵸. 네. 근데 이제 사실은 식이하고 활동 늘리는 거 이거를 해서 교정이 안 될 때 변비약을 드시는 게 맞고요. 그러니까 가벼운 변비는 이렇게 하면 많이 다 좋아져요. 네. 그럼 그렇지 않는 분한테 변비약을 투여하는데 그것도 이제 효과를 보는 게 이제 이런 거 습관을 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변을 좀 일단 좀 무르게 해줘서 당분간 그래서 배변 습관을 좋게 하기 위한 용도로 단기간 쓰는 용도로 쓰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. 근데 교정이 안 될 경우 변비약 투여가 불가피하고 또 아까 이제 질환으로 인해서 이 변비가 불가피하게 생기고서 약 투여가 불가피하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변비약을 이제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변비약을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알 거예요. 변비약도 종류가 굉장히 네, 크게 보면은 한 3종류가 있어요. 하나는 이게 그 팽창제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. 영어로는 벌크 퍼밍 에이전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거 뭐냐면 식이섬유와 되게 유사하게 작용해요. 몸 안에 들어가서 물을 섭취하면 40배까지 팽창을 하는 거예요. 식이섬유 역할을 대신해 주는 그래서 영어로 벌크 퍼밍 에이전트라고 하고 팽창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가장 이제 부작용이 덜하죠. 근데 역으로 말하면 식이 섭취를 잘 할 수 있으면 굳이 이 약을 드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. 근데 이 약은 부작용이 가장 적은데도 뭐냐면 복용할 때 어렵죠. 물과 같이 복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식이섬유처럼 이게 들어갔다 어떤 분들은 복부 팽만감, 구역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이게 싫어서 이제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. 네. 그래서 그러면 좀 아쉬운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거를 잘 복용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. 의사 입장에서 좀 아쉽죠. 근데 그 외에 약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삼투성 완화제라고 할 수 있고요. 이게 뭐냐면 물에 안 녹는 물질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장내 계속 끝까지 가겠죠. 그러면 우리가 장 내와 밖에 삼투 차이가 있잖아요. 여기 삼투압이 올라가잖아요. 여긴 낮고. 그럼 장막이라는 게 삼투압의 효과를 하면은 이 삼투압을 맞추려고 하면 물이 들어오겠죠. 네. 그래서 변비를 완화시키는 거예요. 변을 무르게 해준다. 네, 삼투압을 이용해서. 네. 근데 이제 이게 인위적으로 물을 땡겨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좋지가 않죠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종류가 자극성이에요. 이거 뭐냐면 장 점막을 장 운동을 자극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장 운동을 일부러 촉진시켜서 배변을 보게 하는 거예요. 빨리 내려가게. 네, 그래서 왜 배가 많이 찼는데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이런 분들은 이런 자극성 완화제를 주면은 장을 자극시켜 가지고 그래서 장 운동으로 해서 배변을 보게 만드는 거죠. 배변 활동이란 거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직장 내 일정한 압력이 돼도 자극을 안 일으키는 역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삼투성 완화제나 자극성 완화제는 지금의 변비는 당장은 해결을 해주는데 뭐 한두 달 이상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변을 보는 힘을 더 약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. 약을 먹어야만 변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드신 분, 특히 고령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. 아니 그거는 저도 이제 딱 경험 속에서 아는 게 저희 할머니가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 한 7순 이후부터 거의 변비약을 달고 사셨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여러 질환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약을 드실 수만 되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 약을 계속 드시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약보다는 식이하고 활동을 늘리는 것 이게 우선이고 이게 안 되고 질환으로 안 된 경우에 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부작용이 제일 없는 약이라는 거 팽창제는 다시 말하면 식이섬유거든요.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잘 드시면 새롭게 또 팽창제를 드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. 변비 치료에 있어서
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작곡률을 비롯해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그다음 활동량을 늘리는 것 그리고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으로 되고 그렇지 안 될 경우에 변비약을 어떻게 잘 사용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변비약에는 그 의사 처방이 한 약도 있지만 일반 의약품도 네. 많잖아요. 그래서 일반 의약품 찾아보시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사실은 크게 이 세 종류에서 벗어나질 않고요. 그래서 특이하게 이 자극성 완화제가 거의 빠지는 약은 거의 많지 않아요. 뭐 팽창제와 자극성 완화제, 뭐 그 다음에 상투성 완화제와 자극성 완화제 이렇게 섞어서 나온 경우들이 좀 많죠. 왜냐하면 이 자극성 완화제가 효과가 먹었을 때 효과는 직방이다. 바로 나오죠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당장 효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그건 정말 불가피할 때만 쓰는 게 좋다. 이렇게 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사실은 이 변비약이라는 게 변비를 치료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약인 거네요.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오해는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변비약이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. 잘 사용해야 네. 된다. 그냥 변비약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 의존을 끊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변비를 낫게 하는 어떤 과정에서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.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변비약에 네. 의존할 수밖에 없는 네. 그런 그리고 상황이 또 올 수도 하나 있다. 오해하지 않은 것은 흔히 말하는 만성 중증 변비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. 이런 약을 예, 꼭 예. 드셔야 되는 분도 있다. 예. 저희는 어떤 변비를 일으키는 특정 질환이 없고 비교적 건강하신 분이 경우에 네. 우리가 뭐 생각하면 먼저 말씀을 드린 거죠. 알겠습니다. 근데 이 변비약도 TV에서 광고하는 네. 대표적인 그 일반 의약품 중에 하나인데 네. 변비약 광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. 숙변 제거에 효과가 아, 있다. 숙변은 양방에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. 뭐 숙변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숙변이 정말 문제되고 숙변이 없는 게 좋다고 하면 우리 장례식 할 때 장을 깨끗이 비워야 우리가 제대로 검사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장을 비우는 약을 먹거든요. 네. 그게 제일 효과가 좋죠. 오히려 숙변보다는 이제 장내 세균총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. 몸에 이런 세균총이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 피부부터 몸 전체에 이제 노화까지도 영향을 주고 좋다. 이런 얘기들이 연구가 있는데요.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적어서 언제 좀 그게 좀 이제 충분한 자료가 모이면 저희가 한번 장내 세균총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속 시원한 변비 탈출법 정리해 주시죠.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또 식이고요. 그래서 식이섬유를 20에서 30g 하루 드시고 그리고 식이섬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. 물을 많이 드셔야 변이 딱딱해지는 걸 좀 피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. 그리고 운동. 네.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서서히 배변 습관을 좋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변비약은 짧게 단기간 사용을 하시고 만약 이게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럴 때는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서 우리 변비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 임닥터 말 잘 실천하셔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네.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